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에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생들이 느끼는 경찰 공무원 면접 시험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상처될 만한 그런 말들을 일부러 한다고 해요. 실제에서도 뭐 일반 사람들이 뭐 폭언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얼마나 참을성이 있나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를 다 보여줘야 되니까 많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압박 면접이 많이 들린다고 해요. 이 사람이 경찰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청렴한지, 우리가 이 사람을 뽑아도 되는지. 근데 이 사람을 뽑히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이제 책 같은 거, 면접 책 준비하는 책 많은데 그거 사가지고 틈틈이 이제 거울 보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첫날 그 경찰 공무원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면서 필기가 50%, 체력 25, 그리고 네. 면접이 20, 가산점이 5 이렇게 저희가 배분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면접이 20점이라면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만 교수님, 이게 예전에는 20점이 더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아니 그 예전에는 이제 필기가 75%다가 이제 50% 줄면서 네. 면접하고 체력 비중이 이제 필기 올라가고 시험 컸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16년간 경찰로 살아오셨고요. 또 이제는 바깥에서 오히려 초청 강연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예. 강연하시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나요? 되게 괴짜 강연하실 것 같아요. 아, 저 괴짜처럼 생겼나요?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을 16년 했고 그 네. 위기 협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위기 협상. 네고시에이터. 니고시에이터. 예. 그렇죠. 네고시에이터. 그 얼마 전에 그 TVN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 그 네. 신하균 씨가 주연한 제가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좀 자문해드렸는데 그 진짜요? 위기 협상 팀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드라마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국민들이 좀 위기 협상이 이제 뭔가를 알게 되겠구나. 근데 태양의 후예가 비슷한 때 방영을 하는 바람에 아까 그 MC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저도 봤습니다. 시청률이 좀 안수비였어요. 네. 폭망했어요. 태양의 후예 때문에 이제 송중기 씨한테 개인적으로 좀 서운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미우시겠습니다. 아니 좀 서운하지 뭐 이렇게 미워할 것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10년간 경찰관들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에 뭐 일반 그 지자체, 네. 뭐 여가부,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데도 다 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도 요청이 와서 지금 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공무원 자체가 범죄자와 일반 시민의 어떤 중간 접점 여기에 있다 보니까 협상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면접에서도 좀 거창하긴 하지만 협상 능력이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면접을 다른 말로 하면 면접관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면접관 이제 두 분이 면접관이라고 하시면 네. 저를 좀 뽑아주세요라고 이제 설득해야만 제가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다른 의미의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면접을 하면 면접 답변이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루 종일 대답을 듣다 보면 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김승재 아나운서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이고 되게, 재미있고 열정적이고 대충, 함께 일하고 싶고 대충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면접 오는 학생 중에 저는 그냥 게으르고요. 별로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저랑 있는 거 싫어해요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루 종일 똑같은 답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예. 아무래도 면접에서는 본인의 인성을 좀 드러내거나 어떤 솔직한 모습, 물론 뭐 안 좋은 모습은 안 되겠지만 네. 좀 독특한, 유니크한 본인의 장점을 특징을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좀 차별화를 시켜서 네.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물건 고르러 가도 그렇잖아요. 쇼핑할 때 이 백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백을 고릅니까? 뭔가 좀 요거는 특별한데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차별화가 반드시 혹시나 있어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면접 하시면서 되게 특이했던 이 친구는 참 독특하구나 이런 그 예가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예. 지금 하나만 딱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그 내가 어디에 지원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패션 회사에 지원한다면 뛰어난 어떤 패션 감각 뭐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경찰이라면
국민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도왔던 경험들. 네. 어떤 친구가 그 의무 소방대원 이걸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랬구나. 자살 기도자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가 갔더니 아직 숨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목매달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 가지고 네. 그 목매달은 사람이 이렇게 거품을 입에 거품이 나오고 막 이제 온갖 이물질이 죽기 있는데 직전, 진짜로. 그렇죠. 예, 직전에 직전. 예. 그거를 그 마우스 투 마우스로 해서 인공호흡을 해갖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 그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면접관을 감동시키면 당연히 그렇죠. 합격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누구보다도 인성이 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선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먼저 경찰 공무원 면접 시험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오늘도 아나운서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해 주시죠. 네, 경찰 공무원 시험 면접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 공무원 필기 시험을 치른 자 중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가량이 고득점 순으로 면접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면요. 개별 질문과 그리고 집단 면접 이 두 가지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는 개별 면접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뒤로 토론이나 상황, 시사 등을 묻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개별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이 왜 되려고 하는지 지원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은 남을 위해 희생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가진 경찰로서의 강점 등을 물어보고요. 그 뒤로 본인의 그럼 약점이나 단점은 무엇인가, 갈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그리고 살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는지 등의 질문들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면접 질문들과 유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집단 면접을 볼 텐데요. 집단 면접 중에 먼저 토론 면접을 살펴보면 토론 면접에서는 예를 들어 음주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어떤 찬반을 놓고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토론 면접을 실시하고 나면 상황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자양강장제를 가져와서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든지 혹은 본인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자, 이 질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상황 질문 좀 재밌네요, 그렇죠? 네. 할머님이 수고한다면서 음료수 대접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뭐 받아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딱지 떼야죠. 예, 제가 뭐 대신 돈을 내드리든지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교수님 이게 받자니 뭐 음료수 같은 경우는 뭐 뇌물까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김영란법 같은 것 때문에 워낙 받는 게 좀 겁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에 어떤 좋은 점수를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그 곤란한 상황 질문들 이게 뭐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 면접에서도 이제 많이들 합니다 요새. 그래서 어떻게 대처 능력, 유연성 이런 거를 보는 건데요. 예. 지금 뭐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박하흥 이런 거, 비타흥 이런 거 예. 가져오면 그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예를 들어 이제 상황 면접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대답을 해도 사실은 좀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요새 김영란법 제정되고요. 그래서 받으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매정하게 거부하면 아니 할머니가 김영란법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명란조사. 그거 그리고 뭐 바카스 하나 아니 죄송합니다. 자양강장제 하나 먹는 게 뭐 커다란 부패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김승재 아나운서 이렇게 그 매몰 차요? 인정머리 없어요? 이렇게 막 잘못했습니다. 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 시뻘개지고 그리고 또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네. 아니 원래 김승재 아나운서는 덤벅덤벅 그렇게 잘 받아 먹어요? 예. 먹는 건 다 좋아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경찰 공무원이 청렴성이 생명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경찰 되겠어요? 예. 왜 올라는 거예요? 네. 가서 장사나 하지. 그렇게도 하나 봐요. 무섭네요. 못 해먹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게 하면은 좀 모를 거 어쩔 바를 모를 것 같은데 모범 대신 답변에 어떤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제 경찰이 됐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결혼 10주년
여행을 아내하고 유럽으로 가기로 예약을 다 해놨는데 네. 출발하려고 하기 전날 상사가 부르더니 야, 네가 그 싱가포르에 다른 사람이 출장 가게 됐는데 걔가 어제 교통사고가 났다. 김승재 아나운서 네가 대신 가라. 저 그 결혼 10주년 기념여행 가야 되는데요. 야, 인마 회사가 먼저야, 직장이 먼저야. 빨리 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난감하네요. 정말 고민되죠. 고민되고 정말 싱가포르로 가실래요? 유럽으로 근데 가실래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회사 일을 하라고 얘기하겠지만 정말 평생 욕을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뭐 회사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싱가포르로 가고 취소하겠다. 예. 이런 건 어떨까요? 일단 아내를 먼저 유럽에 보내서 잠깐 가 있으면 싱가포르에 가서 바이어나 무슨 우리 만날 분한테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합니다. 그래서 대신 왔는데 이 계약을 좀 빨리 마무리 짓고 유럽으로 갈 수 없을까요?라고 얘기하면 그 바이어가 매몰차게 거절하진 않고 좀 빨리 진행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쪽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김승재 아나운서처럼 얘기하면 아니 약속이 뭡니까? 고객하고 약속만 중요하고 아내하고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내하고 약속을 어길 사람이면 나중에 회사하고도 어길 수 있겠네요? 원래 김승재 아나운서 그렇게 약속을 쉽게 어기나요? 네. 이렇게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경찰을 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게 작가님이 그 교수님 학생들이 보낸 영상을 봤는데 면접 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들인데 또 마치 얼굴이 합격생 같은 얼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면접 시험 앞두고 있으면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얼굴이 좀 긴장되는 게 사실일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교수님의 학생들은 이렇게 혼내는데도 되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혼내는 건 훈련시키는 거고요. 거기 들어가서 멘붕 당하지 않게 미리미리 이제 체력 단련시키는 거고 이게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가를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들어가고 싶은 취업생 입장이 아니고 면접관이면 어떤 사람 뽑을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밑에 후임 아나운서 뽑는다면 어떤 사람 뽑고 싶습니까? 인성 좋은 사람. 인성 좋고 프렌들리하고 그렇죠.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그렇죠. 함께 일하고 싶고 네네. 팀워크가 좋을 것 같고 이런 사람 뽑고 싶잖아요. 근데 면접생들이 오면 다 긴장해갖고 인상 팍 쓰고 있어요. 긴장되긴 하죠. 그래서 막 뭐 질문하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뻣뻣하게 그 아주 굳은 인상으로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어떤 느낌 받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어떤 친구 왔는데 너무 프렌들리하고 생글생글 웃고 적극적인 태도 보이고 그럼 저 사람이랑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안 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얼굴 펴지는 건 의미 없어요. 거기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밝은 표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막 모범 답안만 딸딸 외우게 하니까 그거 외우고 막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긴장하다 보니까 굳은 얼굴로 들어가요.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특히나 경찰 공무원은 어떻게 뭐 꾸며서 면접을 통과한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데요? 글쎄 뭐 어디나 면접을 꾸며서 통과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죠. 경찰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이제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신원 조사라는 걸 굉장히 빡빡하게 실시를 합니다. 그게 본인 어떤 그 주변 가족 신상을 거의 다 터는 거죠. 요새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제 기록, 고등학교 기록부, 생활기록부 막 이런 거 다 보고요. 전과 기록 다 보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과 형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신원 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면접처럼 들어가서 혼자 질문에 답변 잘해서 통과하기는 어렵죠. 신원조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원조회는 이제 공식 기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 생활기록부도 띄워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과 기록도 띄워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식 레코드, 뭐 벌금 낸 적 있는지, 과태료 낸 적 있는지 뭐 이런 기록들 다 보고요. 심지어 이제 개인한테 전화도 합니다. 전화도 와요? 네, 김승재 씨 지금 경찰 필기 시험 합격했는데 경찰서입니다. 뭐 이거저거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 정도 통화해요? 통화하면? 최장하신 분은 제가 40분 통화했다는 분도 봤어요. 40분이나요? 5분, 10분 한 친구도 있고. 많이 한다 본데요. 정말 되게 세세하게 뭐 생년월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학력, 뭐 자격증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은 다 할 수 있는 건 판다라고 보는 거죠.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전 조사서 들으시면서 평소에 도덕적으로 못 사신 분들은 이제 나 어떡하지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사전 조사서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건지는 또 우리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들려주시죠.
네, 경찰 공무원 시험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해당 지방청별로 신체 검사, 체력 검사 그리고 적성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성 검사 당일에 사전 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사전 조사서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또는 학창 시절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해서 도운 경험이나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을 도운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는 지역 및 공동체 사회에 봉사활동을 한 경험, 팀 목표를 위해 노력해서 성과를 이룬 사례 등을 기술하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윤리 또는 법을 어길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또는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묻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 공무원은 본인이 하는 역할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희생정신이라든지 윤리적인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한번 그럼 사전 조사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은 이게 보니까 기업 공채의 자기소개서 같은 항목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점수가 매겨지는 건가요? 어떻게 좀 더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어디에나 내는 뭐 성장 배경, 뭐 그다음에 경찰이 왜 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미리 써내게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 그 1차 시험서부터 사전 그냥 자기소개서 내지 말고 그 사전 조사서 이거는 가면 이제 저런 질문에 대해서 주관식 답변 쓰듯이 제가 자필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하고는 약간 주관식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자기소개서는 워드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오니까 네. 이게 그 필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지가 않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죠. 네. 며칠 동안 제가 밤새서 이렇게 그렇죠. 고민하면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거의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30분 동안 자필로 막 사전 써서 조사서가, 내야 됩니다. 예. 사전 조사서가. 그러니까 네. 글씨체가 또 안 좋으면 되게 또 그러니까 이게 좋게 안 이제 보겠네요. 신원서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쓴 글, 몸가짐 뭐 이런 걸 보고 사람 판단한다는 건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면접 때 보잖아요. 근데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기소개서에 비해서 사전조사서는 글씨체, 그다음에 이제 분량, 뭐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그렇겠죠. 것들이 네.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면접장에 면접관한테 그날 아침에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임프레션을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아나운서들 보면 김승재 아나운서 겉으로 보면 너무 잘생겼잖아요. 반듯하고. 이렇게 근데 이 써온 거 보면 광분합니다, 또, 예. 악필에 내용도 부실하고 공남 많고 음. 이렇게 딱 보면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많은 천재는 분들이 악필이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좀 예외인 것 같고 황 교수님은 잘 악필입니다. 쓰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도 못 저도 쓰는 요새 경우가 하면 있기 못 붙을 때문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승전결도 보겠네요. 근데 이제 글을- 악필이다 글을 아니다 어떻게 썼는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 중에 악필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필이라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용을 썼는지 또- 그 내용들. 내용이나 거기서 느껴지는 성의 뭐 이런 것들이 예. 있어요. 네. 악필이라도. 예. 네, 그리고 신원 조회를 하고요. 한 것과 또 사전 조사서까지 참고해서 면접에서 인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네. 이제 평가하는 거죠. 종합적인 네. 항목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딱 글 보시면은 뭐 점수 매기는 게 아니어도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느낌이. 그렇죠. 이런 그 글에서 주는 느낌, 사람이 느낌 싹 외모에서 들어오니까. 느낌을 예. 주듯이 글도 이제 느낌을 주고 또 내용도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 글을 볼 때 옆에 얼굴이 있지는 않죠. 얼굴은 여기 사람이 와 있으니까 아. 얼굴도 보고 글도 보는데 그렇군요. 이제 부실하게 쓴 사람한테 면접관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수가 있어요. 몇 줄 안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이라. 경우는 네. 또 예. 그러면 대놓고 성의 없게. 김승재 씨 예. 경찰 하기 싫죠? 아. 아니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하기 싫래. 아. 성의가 없잖아. 아니요 저 하고 싶습니다. 앞만 얘기해도 거기서 끝. 끝. 네. 변명이 안 되는. 성의 있게 쓰세요. 한두 네. 줄 쓰시면은 거기서 근데 끝이다. 이제 기존에 이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 모르다 당황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대충 쓰고 나온 학생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예. 사전 조사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걸 좀 염두에 두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까 이제 빈출 문제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네. 이번에 서울청 같으면 1차 시험 때 주치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거요? 주치자, 술 마시는 사람들. 아 주치자. 주치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만 쭉 나오다가 이 질문이 좀 당황스러웠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일단은 좀 꽉 채우고 나오셔라. 좀 답답긴 하지만 성의 있게. 네, 우리 저기 네. 교수님께서 어쨌든 답안지니까 예. 예를 들어서 주치자에 대한 게 나왔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제일 좋나요? 물론 주치자 이거 보고 문제라 답도 같이 쓰실 수 있겠지만 예.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만. 예를 들자면. 예.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건 경찰이 법을 집행하긴 하지만 아까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라기보다는 좀 바람직한 답안이 뭐냐면 일단 그 자양강장제를 받아요. 네. 그리고 할머니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파출소에 가면 냉장고에 그 음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하나 꺼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공짜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도 하나 드리고 나눠 마시면 훈훈하잖아요. 뇌물 아니고 그런 절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주치자 문제 같은 이게 경우에도 되게 디테일인데 크네요, 그죠? 네.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러니까요. 현명한 답안인 거죠. 주치자도 주치자도 뭐 법 위반이긴 하지만 난동 부리고 한 것이 네. 그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경제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술 드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죽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경찰서 와서 난동을 부리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난동 부리지 재벌 총수분들이 파출소 와서 술 먹고 난동 안 부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최대한 이해해드리고 얘기 들어드리고 술 깰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물도 드리고 하는 게 낫지 그거를 법대로 엄격하게만 단속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좀 인간의 얼굴을 한 경찰 행정. 되게 차가워 보이시는데 또 인간 왜 그러세요? 예. 이런 식으로 체온이 있는 경찰 행정. 네. 사람의 얼굴을 체온이 한 경찰 행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군요. 그러면 듣기 어떠세요? 면접관이시라면. 좋죠. 좀 그러니까 감동을 그 아까 저기 받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맡기만 하는 그런 걸로 별거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딱 면접관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아주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면접에서 내가 얼마나 이 경찰의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아까 것 이제 같은데요. 네고시에이터 이제 얘기했었는데 네. 설득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네. 식으로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설득하는데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행동 분석학 이런 데서 이제 입증된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하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는 건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충분하진 않지만 여건상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여성한테 구애하는 거랑 일정 부분 비슷해요. 예를 들어 구애하는 거. 이훈정 아나운서 제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을 좀 받아주세요. 경찰청에 구애하는 거잖아요. 여러 경쟁자 중에 저를 선택해달라고. 그럼 어떤 남성 선택하실까요? 돈 많은 남자, 똑똑한 진심을 남자, 보여주는 키 큰 남자? 남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이 기준에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다면 합당하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나에 대한 열정. 예. 그래서 다른 세상에 어떤 여자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이훈정 아나운서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강력한 열정을 표시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찰 공무원도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근데 얘기하셨던 게 그 나 정말 경찰 되고 싶다. 여기를 난 경찰 일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게 되게 판에 박힌 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런 데 표현 같은 거. 그런 열정과 애정, 경찰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요. 그래요?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거 모범 답안 딸딸딸 외워와서 그 시사 상식 문제라든가 단편적인 지식에 관련된 문제 이것만 답변 잘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런 열정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인성은 참 좋은데 긴장하거나 주눅이 들어서 나 아까 다 못했어 이런 거 있잖아. 나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막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하는 훈련법을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듣기, 말하기 또 표정 훈련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잡정보센터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예. 훈련법 알려주시죠. 예. 예, 그 2011년도 인크루트라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예, 예. 면접 갔다 온 학생들한테 면접 갔다 왔더니 뭐가 제일 후회되느냐 했더니 첫 번째가 지금 김승재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떨리거나 작은 목소리로 자신 없이 얘기한 거. 이게 내 이미- 마음과 다르게 네, 그렇죠? 한 20% 정도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는 면접관이 한 질문을 잘 이해 못하고 동문서답한 거. 예, 이 긴장을 하니까 저기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예.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취업 분야라든가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회사 어디에 가는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 순간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데 그런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부분은 이제 핵심적으로 듣기, 말하기, 그다음에 이제 표정 훈련. 어떻게 내 진실된 마음을 전달할 건가 이런 스킬 훈련을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듣기는 제가 이제 그 FBI 협상 교육에서 협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말해서 설득하기 이전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액티브 리스닝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상태 정의하기, 바꿔 말하기, 미러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액티브 리스닝 스킬 NLP라고 이제 신경 언어가 있어요. 그 뉴로 링귀스틱 랭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에 바탕을 둔 그 듣기 훈련을 합니다. 유로 랭귀지 NLP. NLP. 뉴로 링귀스틱 랭귀지 네.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려면 뭐 저기 교수님께서 쓴 책 보면 됩니까? 예, 이제 뭐 여기 저 경찰 면접의 한번 기술이라고 들어주세요. 책이 예. 있고요. 황세웅의 면접의 네.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읽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좀 보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개별 면접에서는 본인의 열정이나 어떤 그 애착을 잘 표현하면 되겠지만 집단 면접에서는 또 준비할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집단 면접은 이제 아까 한 것처럼 그 상황 면접이라든가 이제 토론, 요새 이제 안락사 이런 거 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해보는 거죠. 서로 생각해보고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근데 이제 저런 뭐 안락사 문제라든가 동성애 결혼 허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은 되게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다가 또 이게 어떤 그 면접관들의 기조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사회 여론과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 고민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수는 있는데 저게 이제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건 충분히 찬반 양론이 갈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저희가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토론 질문이라는 건 그래도 저희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거니까 약간은 좀 공공성의 무게를 둔 답변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면접관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협상가락에 좀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하신 대로 뭐 이제 FBI 교육 받을 때 듣는 거 훈련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 그런 게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너무 극단적인 의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격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하기가 좋으니까 가급적 좀 절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죠. 예, 가끔 예전에 저희 뭐 다른 시험이지만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이제 정치적인 기조를 좀 이렇게 그렇죠. 써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막 흥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하는 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황세영 교수님과 함께 어제와 오늘 또 경찰 공무원 시험 면접 성공 전략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 좀 길게 얘기해 주시죠. 응원 메시지. 예, 그 경찰이라는 직업을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밤새 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주치 난동자들하고 씨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버텨내려면 정신 자세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극복할 그런 인내와 끈기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이제 학생들 지도해 보니까 경찰 하려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될 친구들은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한 친구들이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이 잘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정말 훌륭한 친구들인데 모두 경찰의 꿈을 이루어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네. 큰 동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전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예. 정말 좋은 분이세요. 되게 재밌으시고 유쾌하신 분인데 좀 성깔이 있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지금? 그런데 예. 협상을 하시려면 그런 예. 것들을 또 잘 예. 다스리기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 때 또 스스로 좀 인내를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자기 통제가 중요하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방법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같은 시간이 경우는. 없으니까 저는 항상 되뇌는 게 컨트롤 유어셀프. 컨트롤 유어셀프. 이게 흥분하거나 화날 상황이 돼도 바로 대응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면서 그래요? 나를 통제하자, 나를 통제하자 이렇게 되뇌이는 주문이 있습니다. 컨트롤 유어셀프. 컨트롤 유어셀프. 제가 그래서 지금 12년간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요? 컨트롤 유어셀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갔어? 농담이에요. 나 이거 안 진짜 큰일 났네. 네. 볼수록 그냥 양파같이 까도 네. 매력이 한없으신 우리 황세영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답장고센터 공무원 특집으로 이번 주 쭉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또 경찰 공무원 면접 성공 전략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리비스의 황세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000명 모집에 16만 명이 지원.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무원의 세계.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2016년 6월 노량진 스타강시절과 함께하는 오직 공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3주간의 기적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많은 시청 바랍니다.